많은 분들이 눈물이 나니까 눈물길이 막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더 흔한 경우는 눈물길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좁아진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닥터 눈알람입니다. 혹시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계속 나와서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닦아보신 적 있을까요? 바람만 불면 눈물이 쏟아져서 밖에 나가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TV를 보고 있으면 계속 눈물이 나와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원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눈물이 계속 나는 원인과 각각에 맞는 해결책, 그리고 어떤 경우에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원인은 안구건조증입니다.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건조증이에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경험상 눈물이 자꾸 난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안구건조증이었어요. 우리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기름층, 수분층, 점액층 이렇게 3개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기름층이 부족하면 눈물이 쉽게 증발해버려서 눈이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서는 눈이 말라간다 라고 깜짝 놀라서 반사성 눈물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겨울철 실내는 특히 난방으로 건조하고 밖은 찬 바람이 불어서 눈물이 더 빨리 증발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화면을 집중해서 보면 눈 깜빡임이 평소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기 때문에 이로 인해 눈물이 더 많이 증발해서 건조감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마이봄샘이라는 눈꺼풀 기름샘이 막히면 기름 배출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기름샘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중장년층에서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눈찜질과 인공눈물, 상황에 따라서 건조증 안약이나 아이펠 레이저 등의 치료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눈물길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이 나니까 눈물길이 막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눈물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막힌 경우인데요. 눈물이 코로 배출되는 길이 완전히 막혀서 역류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바람이 불거나 추운 곳에 나가면 더 심해지고 눈물이 끈적끈적하거나 누런 분비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흔한 경우는 눈물길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좁아진 경우예요. 눈물은 눈물샘에서 만들어져서 눈 겉을 촉촉하게 해주고 코 눈물관을 통해서 코 쪽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이 길 중에서 어디든지 좁아져 있으면 눈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고 밖으로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눈물길이 좁아져 있으면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추위나 바람 등의 자극을 통해서 갑자기 눈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이 눈물길을 감당하지 못해서 흘러 넘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실리콘 튜브 삽관 수술로 좁아진 눈물길을 넓혀주게 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데, 수술이라고 해서 무섭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 시술입니다. 또 예전에는 이 관을 넣을 때에 고정을 위해서 코 안에서 묶어주었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관을 삽입만 하면 바로 고정되는 제품이 나와서 비교적 수월하게 시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막이완증입니다. 결막이 늘어져서 눈물이 고이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서 결막, 즉 흰자 위를 덮고 있는 투명한 막이 탄력을 잃고 늘어지면서 눈물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아래쪽 결막이 늘어지면 눈물이 고여서 자꾸 흘러내리고 이물감도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결막이 아예 눈꺼풀 밖으로 나와서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안약 저만으로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늘어진 결막을 제거하거나 레이저로 결막을 수축시키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알러지가 있다면 함께 치료받으시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눈꺼풀 문제인데요. 눈꺼풀이 이 안쪽으로 말리거나 바깥쪽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각각 안검 내반, 안검 외반이라고 하는데, 안검 내반은 속눈썹에 눈을 찔러서 자극을 하면 눈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안검 외반은 눈꺼풀이 밖으로 뒤집어져서 눈물 배출구가 안구 표면과 멀어지게 되면 눈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고 고이기 때문에 결국 둘 다 눈물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배출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눈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60대, 70대 이후부터는 안검 외반은 꽤 흔하게 생기는데, 이 둘은 심한 경우 수술적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알러지입니다. 꽃가루나 진먼지, 찐들기 등으로 인해서 눈이 자극받아서 눈물이 날 수도 있는데요. 알러지성 눈물은 항히스타민제 점화액을 사용하고 알러지 원인을 찾아서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먼지, 찐들기는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고, 꽃가루 시즌에는 외출 후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눈물의 성질과 패턴을 관찰해 보시고, 맑고 물처럼 흐르는 눈물이라면 안구건조증이나 결막이완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끈적끈적하거나 누런 눈물 또는 눈곱이 많이 섞여 나온다면 눈물길 막힘이나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람 불 때나 추운 곳에서만 심해진다면 눈물길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루 종일 계속 나거나 특별한 자극 없이도 흘러내린다면
된다면 안구건조증이거나 결막 이완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봄철이나 특정 계절에만 심해진다면 알러지성일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겠죠. 두 번째로 함께 나타나는 증상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눈이 시리거나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 있으면 안구건조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눈꺼풀 안쪽이 불편하거나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든다면 결막 이완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 눈이 가렵거나 충혈이 심하다면 알러지, 눈곱이나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면 눈물길 막힘이나 감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가셔서 여러 검사를 시행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인공 눈물을 써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력이 떨어졌거나 눈 통증이 있거나 눈이 빨갛게 충혈되면서 분비물이 많이 날 때, 그리고 눈꺼풀이 붓고 열이 날 때는 바로 안과에 가셔야 합니다. 눈물이 나는 것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작정 참지 마시고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편안한 눈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